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7년 3월 3일 금요일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통화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상황이 더 심각한 모양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병우 수석이 재직할 당시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감찰 대상 공무원들에게 강압적인 조사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힘도 있겠다, 과시도 하고 싶겠다,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박영수 특별검사가 끝내 자택 앞에서 야구방망이 시위를 벌인 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 단체의 일원인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의 막말 들어보시죠. 저 박영수 청장에 모가지를 날리려고 온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목적은 이 박영수를 때려잡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탈당할 모양입니다. 탈당 결행 시기를 놓고 숙고에 들어갔다, 이렇게 측근들이 전했는데요. 탈당 쪽으로 결심을 굳힌 상태라며 결행 시기가 임박한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어제 한민구 장관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는 소식도 눈길을 끕니다. 사드 배치를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는 뜻을 송 의원이 한 장관에게 전했다, 이런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롯데가 국방부에 사드 부지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노골화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김창회, 이 새끼 어디 갔어? 이병 김창호. 야, 너 임마 저번에 애니메이션 보라고 존만인가 그거 가르쳐줘서 내가 다 찾아봤는데 안 나오던데. 존만이가 아니라 존바라라고요. 좀비 할 때 좀, 바보 할 때 바. 존바라라고? 유튜브에 존바라 TV 구독이요, 구독.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여성의 노화 예방은 물론 음주 속셈에 시달리는 남편에게 성장기 어린이 발육과 뇌 발달도. 정도 원마? 네이버 검색창에 정도 원마, 전화 080-777-6776. 살이 꽉 찬 데다가 막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20여 차례에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우병우는 법무부와 검찰의 검사들과 수차례의 전화 통화를 했는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우병우와 통화한 검사들은 대부분 검사장 이상 간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병우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시점은 7월 이후입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일부 검사는 우병우의 통화 기록 전체를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우병우가 자신과 관련된 수사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이어서 한겨레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에 안택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당시 민정수석 우병우와 1000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안택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많게는 하루 수십 차례 우병우와 통화한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이에 따라 우병우가 본인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통화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데 지난해 8월 검찰은 우병우의 가족회사 정강을 압수수색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또한 특검팀은 같은 기간에 김수남 검찰총장이 수차례 우병우에게 먼저 전화를 건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재직 당시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감찰 대상 공무원들에게 강압적인 조사를 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민정수석실 직원들은 감찰 대상 공무원들을 불러 옷과 신발을 벗도록 강요하는 등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원하는 진술이 나오지 않으니까 끝까지 뒷조사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 같은 내용을 범죄 사실 가운데 하나로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강압적 감찰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 민정수석실 직원들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이 우병우에 대해 부실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자택 앞에서 야구방망이 시위를 벌인 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들이 불법 집회를 열어서 신변을 위협하고 연단에 올라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입니다.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지난달 2번에 걸쳐서 박영수 특별검사가 사는 아파트 동호수를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또한 자택 앞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응징할 때가 왔다라는 내용의 연설을 하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지난달 27일 최종 변론 때 헌법재판관 출신인 이동흡 변호사가 대통령 박근혜의 최후 진술을 대독했지요. 그런데 이걸 놓고 박근혜 측 대리인단이 자중질환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측 조월용 변호사는 3일절에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서 원래 최종 의견서는 김평우 변호사가 대독하라고 박근혜가 지시했는데 날치기 당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이동흡이 날치기를 했다, 이런 주장이지요. 또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최후 진술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에 변론 재개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리인단 측 이중환 변호사는 이동흡 변호사의 대독은 청와대와 협의한 사항이라며 조월용 변호사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평의 과정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평의 과정에서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가 결정되지요. 과거 헌법재판소의 사건을 되돌아보면 평이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논쟁 과정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사건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이 법전을 집어던지며 경론을 벌였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전직 재판관들은 평의 과정에서 얼굴을 붉히는 것이 흔한 일이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이 재판을 통해 쟁점이 드러나 있어 판단이 성숙돼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법전을 던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광고 들으신 이후 김보영 아나운서가 조간 브리핑을 이어갑니다. 두꺼봐 헌집 줄게 직거래다오. 불안한 마음 날려버리고 중개수수료 부담 프리. 웹과 앱에서 두꺼비 세상 만나보세요. 두꺼비 세상.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중앙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 결행 시기를 놓고 숙고에 들어갔다, 이렇게 측근들이 전했는데요. 탈당 쪽으로 결심을 굳힌 상태라며 결행 시기가 임박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인 기류가 영향을 끼쳤다고 측근들은 설명했는데요. 김종인 전 대표가 직접 대선에 출마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김종인 전 대표가 오늘 탈당을 결행할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JTBC 단독 보도입니다. 자칭 보수단체들의 주최로 서울광장에서 열린 3.1절 기념 행사에는 청소년 수십 명이 참여했는데요. 자원봉사활동 점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행사에서는 3.1절과는 관계없는 내용의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좌경 세력의 선동으로 나라가 어지러우니 촛불 시위를 잡자, 이런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친박단체 집회에 참가하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무섭고 황당했다고 말했는데요. 행사에 참여한 단체들 가운데는 친박 집회를 주도하는 탄기국 소속도 다수 포함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어제 한민구 장관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문재인 전 대표의 캠프에서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데요. 비공개 면담에서 송영길 의원은 조기 대선 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드 배치를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한민구 장관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의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을 요구했습니다. 롯데가 국방부에 사드 부지를 제공키로 하면서 중국의 보복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당국인 국가여행국이 한국행 여행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또한 아모레 화장품 700kg을 모두 폐기 처분하는가 하면 롯데사탕 300박스를 소각 조치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중국 대사관 관계자들을 불러 사드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극히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WTO 제소 방안도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일단 접어둔 상태입니다. 서울신문과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정부 공식 문서에서 한미 FTA 재검토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과의 무역 적자가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 중국, 멕시코 등 세 국가와의 통상 문제를 재검토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서울신문 단독 보도입니다. 온라인 평판관리 업체들이 성업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의뢰인을 비난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악의로 험담하는 블랙 컨슈머에 대한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합리적 비판까지 가로막는 부당행위라는 지적이 맞서고 있는데요. 평판관리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리벤지 포르노 등 범죄 영상물을 찾아내 지운다는 점에서 순기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으며 특히 성형외과가 부작용 고발 게시물에 대해 게시 중단 조치를 한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뉴스K 라이브가 책임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대통령 선거일까지 통합 미디어 브랜드 뉴스K 라이브를 서비스합니다. 뉴스K 라이브는 품격 있는 보도 시사 프로그램, 이슈 현장 생중계로 주권자인 국민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이젠 뉴스K 라이브입니다. 동영상은 온에어.국민.tv에서, 오디오는 팟빵, 라디오에서 만나세요. 김용민 파일. 사드 배치와 중국의 보복. 대규모의 경제 보복이 있지 않을 것이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그런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은 없을 거라 낙관한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작년 7월 발언. 주요 방송에 나온 패널들도 대부분 중국의 보복은 과한 걱정이라고 전망. 그 사드 배치 이후에 경제 영역으로의 그런 어떤 감정적인 보복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왜 그렇죠? 짜잘하게 뭐 사람 정말 속 좁게 정말 화가 났다는 걸 보여주는 듯한 모습은 저는 안 할 거라고 좀 전망을 하고 싶고요. 하지만 SBS 8시 뉴스. 중국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롯데를 비롯한 한국 기업에 대한 보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관영 언론들은 삼성과 현대까지 조만간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거나 이 중국 발전 측면에서 한국은 있으나 마나한 나라라는 이 도를 넘은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이 이렇게 선동을 계속할 경우에 지금까지 변화가 없는 일반 소비자 대중마저 생각이나 태도를 바꾸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중국도 다음 한국 대통령의 입장을 주목하려는 듯. 사드 배치 반대부터 찬성까지 입장이 다양한 대선 주자들. 이재명, 문재인, 안철수, 안희정, 황교안순. 사드 배치 합의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드 문제, 배치 문제를 재검토하는 것이 한미 동맹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 간의 합의는 이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미 군사동맹 간에 있어서 합의된 것을 얼른 뒤집기는 쉽지 않아서 일단 존중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드 배치 등 한미연합의 억제 및 방어 능력을 배가하여 북한 스스로 핵무기가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나갈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지지 입장은 유승민.
중국의 경제 압박이라는 게 이게 우리 당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아프고 우리 경제는 아픈 거죠. 저는 우리 군사 주권에 관한 문제를 왜 중국 눈치를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사 주권. 정말 한국 내 사드 배치는 군사 주권의 행사인가? 반대 시민단체 회원 그리고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반응. 실용성이 없는 사드를 미국이 기어코 한국에 배치하려는 것은 미일 본토와 오키나와 괌, 주 등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얘기하는 것은 미 본토와 동맹국 방위를 위해 전 세계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겠다. 상대국이 뭐라 해도 국민이 반대했을 때 사드를 열린 마음으로 토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군사주권은 아닐지. 사드를 반대하는 김천 시민.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공사 진행을 몸으로 맡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2.5도까지 떨어지는 등 어제보다 4도가량 낮아 무척 쌀쌀합니다. 그러나 낮 기온은 예년보다 높아 포근하겠는데요. 서울 10도, 대전 12도, 광주 13도, 대구도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기 북부는 오후 한때, 강원도는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이상으로 2017년 3월 3일 금요일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을 모두 마칩니다. 이미 김용민 브리핑 1, 2부가 올라와 있습니다. 많은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